누구를 할까 하다가 제가 TV를 아예 안 보니까 그 누구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제가 그 기존에 썼던 분들 대상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영상으로 추가할 게 있으면 하려고, 그래서 한번 다시 보고 있었어요. 그 덱스님을 내가 한번 분석하는 것처럼 봤는데 유튜브 검색해서, 근데 아무래도 솔로 지옥이 좀 많이 나왔죠. 짤을 보면 볼수록 야, 되게 분석할수록 되게 오묘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인사를 건넬 때도 보면 그 어떻게 보면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무례하지 않아 보이고, 그죠? 그리고 시크하면서 자상해 보이고, 참 그런 약간 뭐가 이렇게 뭐 이렇게 설탕 한 스푼, 소금 한 스푼 이런 식으로 뭐가 이렇게 한 스푼씩 들어가 있어. 그 작은 행동이나 어떤 표정에서도, 인사 하나에도, 목례 하나에도, 그럼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여러 가지 혼합된 매력을 가지고 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참 알면 알수록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사주로서는 그게 충분히 뭐 설명이 가능하지만은 사주에서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 어떤 모습으로 풍겨 오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일 사주자라고 합시다. 일단 동일 사주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거를 사주의 생김새의 성향을 모두가 똑같이 표현하진 않거든. 그게 이제 뭔 말인지는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설명하면서 일단은 저희 3주만 봤을 때는 보통 이제 저는 술시가 아닐까 그렇게 때렸어요. 이게 일단은 보죠. 상관 대사를 있고, 위에서도 상관 대사를 하고 있고, 오미압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태고, 그리고 덱스님이 워낙 또 그 남자다움이 있잖아요. 그죠? 남자다움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군인에 대한 그 자부심이 아주 강하시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키백과를 잠깐 봤는데, 영상을 하나 봤는데 다는 못 보겠더라고. 그것도 뭐 취미로 이렇게 한 번씩 내가 그런 걸 재밌어서 보면 모르겠지만 일부러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 보고 방송을 켰는데 그래서 이제 술미형에다가, 그리고 뭐 은간도 양인이라고 하면 양인이라고 치니까 그래서 술씨로 보았고, 그래서 문신이나 타투, 그리고 군인, 그런 거에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렇게 봤어요. 그런 남자다움이, 며칠 전에 그것도 봤어. 그 해변가였는데 바닷가지. 바닷가였는데 거기서 이제 그 바닷가 그 턱이 뭐라고 해야 돼? 방제턱이라고 해야 하나? 방제턱이 아니구나. 바닷가에 그 턱 있잖아요. 문턱이 엄청 높았는데 그러니까 사람 어깨만큼, 가슴만큼 오는 거였는데 거기를 자기 무릎을 내서 사람들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벼우신 분은 상관없는데 무게가 좀 나가시는 분은 무릎보다 뒤에 뭐라고 해야 돼? 앞쪽 무릎 말고 뒤쪽 무릎이 뭐라고 해야 돼? 땅바닥에 거기 좀 그렇게 무게가 눌리면 그쪽이 아프죠. 뒤쪽이.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여튼 그런 남자다움이나 뭐 그런 거 봤을 때도 술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부러워요. 그러니까 뭐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정도 그 어떤 그 체력을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대단하신 분들 많지만은 그런 것도 정해져 있어요. 어쨌든 그런 발상 자체에 굉장히 놀랐다는 거, 그 남자다움이 있는 거, 그런 점을 봐서 술시로 저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술시면 4차원인 그게 있어야 하거든요. 굉장히 좀 4차원적인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 그게 없는 것 같아. 너무 현실적인 센스나 그런 감각이 너무 뛰어나잖아요. 그럼 술시가 아닌데. 그게 거기서 조금 물론 이제 오미에서 좀 그런 수도 있지만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일단은 시간은 거기까지만 하겠고 요거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방금 말씀드렸지만 평관격이 뭐예요? 이제 좀 가오를 중요시하고, 그죠? 남자가 가오가 없나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가오를 중요시하고 또 카리스마가 있죠. 간지가 난다. 이번 말씀 안 되는데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도 외국말이잖아 근데. 그래서 상관대사를 하고 위에서 상관대사를 하고 그래서 은근 보면 제가 또 술시로 본 이유가 이제 오미압 했잖아요. 오미압 했으면 이제 보통 이제 예를 들어 평관에 눌리면 내가 평관에 눌리면 좀 그게 멋있게는 안 나와요. 비굴하게 나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자와 뭐 본인도 그러대. 본인도 저기 UDU에서 그 6주 훈련인가 지옥 훈련 받고 나왔을 때가 가장 비굴했다고 하던데 어쨌든 전투에서 승리한 자와 패배한 자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관을 이길 수 있는 사주인가 평관을 이길 수 없는 사주인가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더군다나 저는 술시를 봤는데 근데 이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시간을 그 남자다움 때문에 뭐 그랬다는 생각한 건데 그래도 이제 근이 있겠죠. 그죠? 시간에 근이 아마 있을 거야.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도 오미압 했지만 상관 대사를 해주고 위에서도 대사를 해주니까 관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긴 하다. 근데 이제 여기 근이 없다면 지금처럼 남자답거나 좀 뭐 그렇게는 안 갔죠. 그러니까 상관을 이빨 까는 걸로 더 썼겠죠. 내가 어떤 그 어떤 뭐 신체적인 그 조건이나 그런 뭐 행동이나 이런 거에서 뭐 그런 것보다 이제 아마 말로써 더 하는 걸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스마트함으로 물론 지금 덱스님도 좀 스마트하지만 이제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문물을 겸비한 매력 그렇게 가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그쪽으로 갔으면 문 쪽으로 더 기울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평관이라는 건 어려움이고 전쟁터인데 전쟁터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지만 저는 술시로 본 게 양인이니까 전쟁의 장수가 전쟁터에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군대에도 그렇고. 근데 4차원 그게 없다 이거지. 이게 좀 애매하다. 그래서 어쨌든 전쟁터에 누가 가 있는가. 어쨌든 전쟁터에서 내가 상관대사를 하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재주로. 근데 이제 시간을 제외하고 이게 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전쟁터에서 나는 언병가로서 재주나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언병가로서 활동하는 3주만 봤을 때 언병가로 활동을 했을 그런 모습이 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번 이거 보시죠. 하나 보죠. 미중에 정을기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미중에도 정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신금이 정화를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죠? 신금은 보석 같은 완성되어진 것인데 여기에 또 불을 가한다는 건 이미 나는 완성돼서 판매되려고 하는 존재인데 거기다가 불을 갖다 대는 거니까 굉장히 좀 싫어하는 거죠. 원래 신금은 원래 오화랑 정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시간 얘기 그만해야 하는데 그래서 더더군다나 여기 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정화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을 부스러뜨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러니까 UDT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좀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행위로 좀 쓰는 거죠. 원래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서 좀 뭐라 그래야 할까, 이제 신금이 이제 정화를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달갑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결정적일 땐 굉장히 근면성실함이 있다고 봐야겠죠. 남들이 봤을 땐 그렇다는 거지. 예, 자기를 부스러뜨리는 그런 노력으로 하는 게 있으니까. 물론 이제 평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런 모습이 보이겠지만, 특히 신금은 더더욱이나 좀 그런 게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동일 삼주자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될 거라는 거지. 그걸 지금 한번 또 볼 텐데, 미중에 을목이 있네요. 그죠? 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오중에 정편관이 있고 편인이 하나 있네. 그리고 을목이 있죠. 그러면 해미합 했네요. 그럼 묘목을 공엽으로 불러와야 하는데, 을목이 있으니까 이제 이게 좀 작용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곡을 짰다. 목곡을 짜서 묘목에 재생살을 해주는 그런 게 있다. 그럼 이 재생살이라는 건 요걸 감당하려면 더더군다나 이제 시간에 그런 게 있어야 한다고, 흔히. 그리고 또 여기 정임합, 그죠? 상관합살. 그리고 여기도 정임합, 그죠? 그러면 이 뭐라 해야 돼? 국가 자리에 있는 것들과 정임합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정임합 목을 만들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임합이 오지니까 좀 뭐라고 해야 돼? 그런 플러팅이라고 하나요? 그런 남성적인 매력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음란지압이다 뭐라고 책에서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건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책을 연애로 배운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지 말고 책에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어쩌다가 막 그걸 책에 보고 그대로 맞추면은 또 그것만 꽂혀가지고 사람들이 너는 언제 죽는다 이 질을 하고 있다니까. 이게 참, 그래서 그 얼마 안 된 초보분들이 선무당에 살아남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주라는 건 저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 그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러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사주는 양자역학이라고 하잖아요. 양자역학. 양자역학은 뭐예요? 정답을 모른다잖아. 정답을. 그래서 사람마다 개개된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지금 풍기는 이미지나 하는 말이나 어떻게 하는 거 보고 사주의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있구나,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거거든. 사주를 보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무슨 수학적 공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양자역학적인 그런 걸로 생각을 해야지. 어쨌든 정임합이 이렇게 오지니까, 위에서도 정임합하고 있죠. 이모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정임합이 오지니까 그냥 이렇게 목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재성을 만들어낸다는 건 뭐예요? 여자잖아, 재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임합이 오진 경우는 근데 동일 삼주자는 다 좀 그런 끼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지금 시대에는 그게 매력이잖아요. 매력. 정임합이 오진다는 거는, 정임합이 많은 사람이 누가 있나 또. 장원영 님이 정임합이 많죠. 근데 장원영 님은 어때요? 정임합이 많으니까 어떤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정임합이라는 거는 그 음란지압이라고 하기 전에 정임합이 뭐예요? 정임합 목이 어떤 생명을 잉태하는 그게 무쌍이란 말이에요. 임수, 자궁과 남자 정자가, 그죠? 정임합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임수와 우주와 태양의 열이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해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자의 자궁이 우주다. 남자의
그 정화가 이제 정자인데 그게 이제 태양의 열로서 어떤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산물인 거예요. 그 산물이 결합해서 하나의 생명을 만들어낸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음란지압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끼가 많으면 어떻겠어요. 그런 끼 부리는 게 많으면. 옛날에 예를 들어서 매력이 넘치면 옛날 같은 우리 조선시대에서는 매력이 넘치면 안 되잖아. 매력이 넘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야.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광대나 이런 것도 지금 탤런트나 어떤 가수들도 옛날에 광대였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봐야 한다고. 옛날에 써 있는 건 그렇게 봐야 한다고. 그 신살도 안 좋은 내용 너무 많잖아. 좋은 내용이 없어. 근데 그걸 고지고대로 그걸 때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아직 애기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그 운이 안 좋을 때는 그런 사람들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고 그런 어떤 약간 근엄함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사주 그 블로그에는 그렇게 썼어요. 그 덱스님의 사진을 보고 되게 근엄하면서도 약간 반항기가 얼굴에 많이 묻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상관대사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편관이 좀 되게 이게 오미압이 아니고 쭈글탱이였으면 편관이 되게 약했으면요. 이거는 상관이 제살태고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대살이지만 제살태과 개념으로 봤을 때 이런 예를 들어서 이게 약하면 오화가 약하면 반란하는 옛날로 조선시대 따지면 반란을 일으키는 사주란 말이지. 만약에 이게 약했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반항기가 더 심했을 거예요. 그 어떤 군대나 그런 것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지. 근데 이제 그런 화가 좀 벗어지는 것도 있었고 시간에서 뭐 딱 또 그런 약간 양인 같은 모습을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오묘하게 수와 화의 조합이 잘 맞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에도 그런 근엄함과 그리고 반항기 그리고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 상관이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근데 이 지금 뭐라고 해야 할까? 그냥 이렇게 그냥 조화가 됐다고 칩시다. 화와 수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서 그 강도가 서로 치고받고 있는 모습이 조화를 이뤘다라고 일단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이런 밸런스가 무너졌다면 까불이로 더 전향했을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좀 덜하고 이게 많았다면 오히려 내가 쭈구리로 편관을 이길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쭈구리로 있었을 가능성이 더 있다 라고 보이고 근데 확실히 덱스님은 그 술시 맞는 것 같은데 이것 시간이 그만 얘기했는데 왜냐면 편인만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덱스님이 물론 편인이라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이것만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야 분명히. 그래서 더군다나 술시가 맞는 것 같고 시간 그만 얘기한다면서 계속 얘기하네. 근데 이제 해묘미 목국을 짰으니까 목국을 짜서 이제 재생사를 때리니까 어때요? 여자가 생겨도 힘든 거야. 이제 물론 아까 말했지만 시간에서 받쳐주면 그러면서도 잘 버텨나가는데 그래도 본인 입장에서는 힘든 거예요. UDT나 이런 거 나가는 게 안 힘들겠어요? 본인도 힘들지? 근데 힘든 거에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그죠? 어쨌든 힘든 거야. 본인에게도. 오늘 한번 봅시다. 오늘 한번 보면 경진대운에 묘지네. 묘지가 마냥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진미파하고 그리고 경금, 겁재가 올라가 있고 신금이 임묘되니까 내가 이제 어떤 경쟁 사회에서 겁재를 올리고 내가 내려갔다는 거는 좀 어떤
동일한 레이스를 달리는 데서 내가 조금 후순위로 밀린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무조건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명예로운 자리에서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설명을 길게 하려면 너무 복잡해. 너무 길어져. 그래서 일단은 내가 아싸리 남을 서포트 해주는 역할로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내가 전면에서 나가는 어떤 행동대장이나 그런 역할을 할 때는 내가 경쟁에서 좀 밀린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고, 정인이지만은 그래도 진미파 때리니까 좀 약간 본인에게도 약간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이제 경진 대운 자체가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뭐 이렇게 딱히 뭐 큰 게 그건 없어. 진미파 하나밖에. 젊을 때는 이런 건 뭐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이제 20살, 21살 때가 조금 힘들었다고 했는데, 이제 그 수영장이나 뭐 거기서 이제 소주 2병 까고 막 좀 암흑기를 보냈다고 하니까 20살, 21살에. 근데 그건데 UDU 나왔으면 21살 아닐까? 어쨌든 한번 봅시다. 정제 평관. 그러면 봐요. 이게 재생산 오면은 이때 힘들다고 이때. 평관에 정인 묘지. 이 평관 오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대로. 가보니까 뭐 목생화해서 그대로 밀어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상관 대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분이 수로 가면 관이 약해지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화로 가게 되면 오미와 방압을 짜가지고 이게 뭐 세지니까 목에서 이제 화로 가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21살도 오미와 방압을 짰으니까 이것도 편제네. 편제 어 해묘미 목구로 가는 그 성향이 강하니까 이 목기가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재생사라 때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힘든 거지. 근데 이제 물론 이런 힘듦도 덱스님이 그냥 이제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뭐 그렇게 해서 됐는데, 스스로 본인이 그거를 이겨내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게 뭐 인생의 큰 고난이었다고 볼 수는 없잖아. 그냥 자기 개인사적으로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해보겠다라는 UDT나 그런 수영장에서 그런 어떤 그런 헝그리의적인 삶을 스스로 본인이 택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거라. 제가 말했잖아요, 경진대원이 그렇게 안 좋은 운은 아니야. 그렇게 본인에게 큰 뭐 타격을 주는 운은 아니에요. 하지만 진토가 있어서 신금이 인묘되는 현상과 그리고 이제 그대로 가잖아. 평관 오니까 힘들잖아. 이것도 오미압 하니까 힘들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거 설명드렸냐면, 그러니까 뭐, 이거 시간 제외하고서라도, 그냥, 어쨌든 덱스님에게도, 평관운은 힘들다는 거예요. 본인에게도. 본인이 그거를 뭐, UDT로 쓰고 뭐 했지만은, 그래서 더,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본인에게 힘들다. 그리고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언제야? 근데 재생살이 무조건 감당하면 좋은 거예요. 재생살도.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힘든 거야. 어쨌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기묘대운도 해묘면 목곡을 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생살이니까 굉장히 강렬한 거란 말이지. 근데 이게 힘든 것도 학창 시절에 보면요. 학창 시절에 이렇게 재생살을 이렇게 오면 인기로 가. 그러니까 내가 좀 인기가 많거나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거나 이런 걸로 많이 가요. 그래서 학생 때는 잘 안 맞아. 재생살이 좀 좋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물론 그 또한 내가 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사주여야겠죠. 지워졌네. 다시 지워야지.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이제 해면미 목곡을 잡고 이번 대운에 이제 대운이 지나가고 있구나. 해면미 목곡을 짠 상태에서 기묘가 와서 제국인 때리고,
재생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딱 22년도 그 솔로지역이었나요? 21년부터 활동을 뭐 했었는 것 같은데 이제 22년도에 빵 떴잖아요. 22년, 23년에 그죠? 목으로 갈 때 빵 떴잖아. 그죠? 천간에는 상관 생재하고 어떤 식상이 목표를 본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목국 때 빡 떴다는 거는 이제 역시 재생살로 확 뜬 거예요. 이렇게 강렬하게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이때는 저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힘든 거라고 했죠.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온 거야. 이렇게 강렬함으로 사람들한테 인기를 확 얻은 것도 있는데 전세사기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재생살이라는 게 무조건 안 좋은 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참 그래요. 그런 요소가 되게 많아. 그래서 만약에 재생살로 뜬 사람이면 빠르게 가라앉기도 해요. 보통 그 인기가. 근데 이제 덱스님은 그 연예계에서 잘 될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사주 원판이. 그죠? 원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뭐 바짝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다음 대운도 역시 다음 대운은 또 정인 갖고 왔네. 이제 다음 대운 그럼 인기는 더 편인보다 더 올라가니까 당연히 더 인기는 더 두루두루 있겠죠. 근데 이때는 해묘미 목이 아니고 인후술이란 말이야. 인후술에 인미기물 짰어. 근데 이것도 저거다. 이것도 일장일단 있겠네요. 근데 귀문자 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야. 지금을 보면 똑같잖아. 그러니까 기묘대운도 그랬지만은 어쨌든 목으로 가니까 이것도 그런 돈 관리나 이런 거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덱스님은 지금 인기가 한참 그 가도로 달리니까 돈을 많이 벌겠지. 근데 이제 많이 벌 만큼 많이 벌면 또 많이 조심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이 재생살이라는 건 좀 그런 게 있다. 그럼 이게 이 사주는 이제 어떻게 써먹고 있냐 한번 보면은 그렇게 가겠죠. 정임합을 그런 어떤 그 플러팅의 매력으로 이거 쓰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묘목이 왔으니까 편제를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여성들이 그 정임합을 하는데 많은 여성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렬한 남자로 인식되게끔 이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동일 삼주자들은 어떻게 쓸까요? 물론 정임합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끼는 있을 거야. 끼는 있는데 이 해묘민 목국을 짰다는 거는 이제 또 어떤 그 사람의 돈적으로 더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돈적으로. 물론 이제 평관격이니까 그 돈보다는 가오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겠지만은 명예나 가오를. 근데 동일 삼주자도 저건데 매력이 꽤 있겠는데, 그죠? 어쨌든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일 사주자가 똑같다고 해서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얼굴이. 그죠? 이제 그런 것도 봐야 한다. 그 사람의 얼굴 그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풍기는 모든 것들을 봐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우리가 다시 요약해서 말하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평관이라고 하면 사주가 그럼 일단 뭐예요? 멋있다. 상관대사한다. 그러니까 뭔가 재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말도 언변도 뛰어나고 그죠? 언변도 뛰어나고 센스도 있고 그렇게 보고 신민이가 또 똑똑하니까 또 이성도 갖췄으니까 스마트함도 있고 다 좋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방송을 그 뭐였죠? 덱스님이 사회 보는 게 있었는데 사회 보는 그걸로 했는데 그 이제 플러팅 그걸로 좀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그게 더 화제가 됐잖아요. 그런 걸 아예 플러팅밖에 없잖아 이렇게.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우리 장원 형님은 어때요? 장원 형님은 그 사주에서 그런 정임합 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그 매력 발산이 편인스럽게 매력 발산이 되잖아. 편인스럽게. 이걸까지 얘기하려면 좀 힘든데, 확실히 장원영 님도 근데 약간 그런 어떤, 섹시한 그런 매력 발산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아직은 어리니까 그게 좀 약간 미숙한데, 어쨌든 좀 그런 게 있고, 또 정임합이 오지니까 이게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그 물상이다 보니까 키가 엄청 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지 서로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에너지가. 물론 이제 정임합이 많이 있으니까 장원영 님도 그런 끼가 다분한 거예요. 끼가 다분한 건데, 내가 말하는 건 음란지압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이제 구세대적인 그런 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음란지압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음란지압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음탕하고 뭐 음흉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그런 거는 그러니까 책 보고 막 그렇게 너무 그렇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 어떤 그 이성적인 매력이 있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상이니까 좋은 말만 해야지 뭐. 일단은 뭐 그렇게 알겠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상담할 때는 뭐 이제 그 저기 그 뭐야 결혼 상대로, 아니 결혼 상대까지는 아니고 연애 상대로 물어봤을 때, 결혼 상대는 좀 조심해야 하니까 연애 상대로 물어봤을 때 좀 정임합이 너무 많으면, 남자가 너무 많다, 정임합만 많은 게 아니고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좀 조심하라고 얘기는 하죠. 조심하라고. 그냥 끼가 그러니까 바람기가 다분하다고 내가 딱 그런 마음 들면, 근데 그건 정의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주 전체를 다 봐야 하고 일지랑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다 봐야 하니까. 어쨌든 정임합 자체로는 이제는 그냥 이성적인 매력, 여기까지만 일단 보면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우리 저기 장원영님은 편인으로 정임합을 하니까 이게 이제 편인스럽게, 그러니까 일부는 되게 좋아하는데 일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걸. 그러니까 그걸 장원영님의 매력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좀 많이 나눠져 있다. 요새는 모르겠네. 요새는 대부분 좋아하지 않나? 근데 한때 그랬다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편인에다가 정임합을 치니까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사주를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러면 편인이랑 정임합하면 모두가 똑같네 막 얘기잖아요. 이분도 편인이랑 정임합 했는데 뭐 똑같네. 이런 게 그냥 사주를 다 놓고 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돌려봐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감을 못 잡아. 장원영님은 편인격이고, 그죠? 편인격이고, 이제 덱스님은 편관격이니까. 편관, 어떤 카리스마와 정임합을 한 거잖아. 멋있는 어떤 남자와 정임합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다르다고. 거기다가 그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이 글자도 봐야 하고 다른 글자도 다 봐야 하니까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관방합을 짰고, 남자는 관방합 짜면, 그러니까 이 정관 방합이었다 만약에 여기가 미고 여기가 사였다 그러면 좀 이제 좀 지금의 덱스님 같지 않고 좀 약간 되게 그냥 착실한 남자가 좀 그렇게 갈 수도 있죠. 물론 시간에서 술 쉬면 똑같이 뭐 약간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지금처럼 그런 어떤 강렬한 매력보다는 좀 안정감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으로 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럼 사해충이네. 그럼 좀 매력을 좀 떨어졌겠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렇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성향 받고 덱스님이 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덱스님 분석을 한번 해봤고, 해부를 한번 해봤고, 운 얘기했고, 운은 뭐 볼 거 없다. 운은 뭐 똑같다. 앞으로도 돈에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덱스님이 그거더만 저번에 전세상에 당해가지고 전세사기 그 변호사님이랑 나와서 막 뭐 하더라고요. 그렇게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편인인 거야. 그래서 편관 편인이잖아요. 힘들게 배우는 거야. 힘들게
막 이렇게. UDT도 마찬가지잖아. 힘들게 배웠잖아요. 그대로 쓰는 거라고. 힘들게 배우는 거야. 그 힘든 와중에서 상관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닥쳐서 그렇게 배우면 나중에 이제 좀 그런 일들이 덜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배워야 하는 거지 뭐. 편입평관이니까. 근데 이제 그 편입평관에 눌려 있으면 내가 좀 쭈구리로 바뀌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간에서는 좀 근이 있을 거라 하시러 그렇게 받고 이렇게 보면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다 이해는 하시죠. 이렇게 성향을 이렇게 보는 거라. 이 안에 멋있음이 다 있잖아. 덱스님이. 그러니까 의도를 안 해도 의도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의도를 안 해도 너무 멋있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멋있으면 어떡할 거냐. 근데 이제 또 다른 분들 그럴 거야. 나도 평관격인데 나는 왜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다 사주를 다 펴놓고 다 봐야 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하나하나 내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감을 잡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기초나 뭐 이렇게 중급이나 고급 과정을 이렇게 하나씩 거치면서 거기서 이제 기본 지식을 쌓고 그리고 이 실전을 통해서 감을 계속 잡아 나가는 거죠. 계속 돌리면 한 500명 돌리면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서 오늘 마치겠고, 물론 이제 좋은 얘기만 했어. 덱스님은 다 뭐 나쁠 게 없잖아. 근데 덱스님은 뭐 이게 시간을 모른 상태지만은 나쁜 거는 뭐 돈 관리 잘한다고 얘기했고, 이제 무슨 이게 개인 상담하는 게 아니니까. 개인 상담할 때는 내가 좀 이제 조심해야 할 것들 뭐 그런 것도 좀 많이 알려주긴 하지만은.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 저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나 유튜브 댓글로 주시고 뭐 제가 TV를 아예 안 보기 때문에 그런 이슈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